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체력 반복 학습 제어 기법을 이용한 상업용 ITP 장비 웨이보드의 다변수 제어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ITP 장비라는 것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새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 표면에 열 처리하는 장치로서 아닐레이라든지 옥시데이션, RTC-BD 이런 처리를 하는 장비입니다. 전에는 퍼네스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했는데 공정 자체의 커널 버짓을 좀 줄이고 또 웨이퍼와 웨이퍼 사이의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ITP 장비로 많이 넘어온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ITP 장비의 특징을 보면 전형적인 배치 프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배치 리액터의 같은 경우도 원재료를 투입하고 그거를 승온시키고 유지하고 냉각시키고 활성하고 그렇게 해서 반응을 끝내고 또 새로운 배치를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이 ITP 장치도 웨이퍼를 각 대장 한 장씩 집어넣어서 승온, 유지, 냉각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와서는 그 웨이퍼의 종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특징으로 보면 소량이고 그레이드가 여러 개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조건이 보통 화학 운전과는 다르게 상온에서 한 1000여도, 1100도 이상 되는 그런 넓은 운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똑같은 배치 작업을 반복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특징을 살펴보면은 보통 승온하는 레이시 상당히 빠릅니다. 초당 50에서 75도씩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배치 운전하는 시간이 대략 한 60초 내외가 걸립니다. 그리고 운전 온도 조건은 보통 800, 그러니까 상온에서 800도씨까지, 700도씨, 1100도씨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이런 RTP 공정의 트렌드와 저희 제가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TP 사이즈가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6인치에서 현재 지금 양산 쪽에 있는 것은 되게 8인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12인치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더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적화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 품질이 좋은 웨이퍼, 그러니까 고성능 웨이퍼라고 고집적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멀 버짓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웨이퍼 표면의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에 웨이퍼가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야만 더 훨씬 고집적 회로를 만드에 올려가는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그런 공정을 스파이크 알릴링이라고 하는데 스파이크 알릴링의 경우 레프레이시 초당 230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되는 게 RTP 장비는 제어 변수가 거의 다른 건 없고 주로 온도인데요. 그것이 주어진 레퍼런스를 잘 추정하느냐. 그 다음에 추정할 때 이제 웨이퍼가 원형이기 때문에 그 웨이퍼 표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느냐. 이것이 웨이퍼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비선형적이고 공정 인풋과 아웃풋 서로 인터랙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리모 컨트롤이 모델 베이스한 리모 컨트롤이 디자인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레인지를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 센싱 포인트가 파이로메타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상당히 노이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당 230도 혹은 100도 이렇게 되면 1초당 램핑되는 레이시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스펙 안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제어기를 설계하든지 계산 시간이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어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웨이퍼의 종류마다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모델 파라미터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 파라미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떤 그 RTP를 만드는 회사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현재 RTP가 그 RTP 내용을 이제 현재 장비의 회사마다 다양한 방식을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가장 발달된 형태인데요. 벌집 모양의 벌거 타입 램프를 사용해서 히소스를 쓰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퍼의 위와 아래 그리고 그 엣지 부분에 히팅하는 그런 형태의 장비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 업체는 특허가 안 걸려 있는 이런 격자 모양의 램프 한쪽 방향에서 격자 모양의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컨트롤 방식도 보면 가장 발달된 형태로 보면 미모 피드백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램프가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가 그 웨이퍼의 온도 센싱도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이 램프들을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그 제어 입력으로 삼습니다. 여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소 PID를 쓰는데요. 시소 PID를 쓰다 보니까 이 유니포머티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포인트는 한 포인트 제어를 하는데 램프의 레이시오, 램프 개당 파워 레이시오를 줘가지고 실제 운전을 해보면서 트라이한 에러로 대표적인 물성이 이제 저항인데 면저항을 측정합니다. 측정하면서 램프의 레이시오를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맞춰주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룹핑한 놈과 그 온도 센서를 가지고 시소 PID를 여러 개 사용해서 제어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 램브레이크도 강하고 또 사후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트래킹을 잘 해주거나 유니포머티를 유지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어 방법은 배치 MPC라고 하는 아까 두 번째 사람이 강사께서도 발표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배치 MPC를 사용하는데요. 그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 번 저희 랩에서 발표를 하고 논문도 내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현재 그 주 양산 기종인 8인치 장비에서 과연 그런 BMPC가 굉장히 효율적인 제어기가 또 사용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인풋 개수와 아웃풋 개수를 동일하게 주로 컨트롤했는데 유니포머티를 좀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리던던트 인풋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풋보다 아웃보다 인풋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파워 디스트리뷰션의 레이셔를 주고 그룹핑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MPC 알고리즘은 워낙 여러 번 발표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배치와이즈 전 배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배치 데이터를 이용하는 공정 입력을 제어 입력을 생성하는 게 학습 제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모델을 베이스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그렇게 제한된 학습 제어기는 리얼타임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습 제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모델을 사용하니까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리얼타임에서 MPC를 동시에 풀어냅니다. 풀어내서 그러니까 학습 제어기와
MPC가 결합된 형태의 제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것은 이제부터는 실제 실험한 장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타입은 제일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안 좋은 형태, 위에 한쪽 면에서 격자형으로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거기에 램프는 가로 방향에 18개, 세로 방향에 18개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피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웨이퍼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포인트 다 잴 수 있으면 좋지만 하여튼 저희는 센터와 엣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웨이퍼 온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이제 PC로 받아들여서 BMPC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있고요. 웨이퍼 사이즈는 8인치, 그리고 센싱 포인트는 센터와 엣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리더던트한 인풋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2x2와 2x4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2 패스가 인젝션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이 상당히 짧은 0.5세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는 이제 사이리스트가 우리가 파워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이리스트가 달려있는데 그 사이리스트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제 제어 입력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브루핑이 램프 브루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램프 하나당 사이리스터가 있지 않고 이 브루핑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x4 시스템은 여기 넘버, 그러니까 사이리스터 넘버가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U1, U2, U3, U4로 4개로 만들었고요. 이쪽은 2가지로 이렇게 램프 브루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실제 실험하는 장비 외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치 MPC를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웨이퍼가 종류가 다르면 모델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하는 그런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일단 PRBS 테스트를 하는데 PRBS를 생성할 때 가능한 메이저 프리퀀시가 보강된 그런 시그널을 생성해서 저희가 실제 실험하기 위해서는 650도에서 인풋을 700초간 넣습니다. PLBS 테스트를 공정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얻은 데이터에 바이어스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디트렌딩을 수행하였습니다. 타임 디퍼런스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한 데이터를 가지고 엠퍼시드를 이용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모델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이건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한 데이터입니다. 파란 것은 측정한 데이터고 측정한 데이터의 타임 디퍼런스 데이터, 빨간 것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FIR 모델이랑 여기에 구한 ABC들을 이용해서 다시 FIR 모델로 컨버트합니다. 이것은 실험 결과인데요. 이건 2x2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측은 실제 웨이퍼의 온도고요. 요거의 레퍼런스 트레지토리는 5초간 유지하고 10초간 한 300도씨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한 25초간 유지하고 10초간 냉각시키는 그런 레퍼런스 트레지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BMPC를 적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 결과인데 왼쪽은 갭 템퍼러처를 나타냅니다. 갭 템퍼러처라는 건 센터와 엣지의 차이입니다. 저희 이제 가능한 줄어드는 것이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제어를 이렇게 돌려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데이터를 플로팅 했는데 보시면 일곱 번째 데이터를 보면 거의 레퍼런스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갭 템퍼러처의 차이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것을 배치 와이즈, 배치 인덱스로 우리가 표현한 건데 갭 템퍼러처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x2고요. 지면 관계상 이제 2x4로 요거랑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2x4를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지면 관계상 실시를 못하고요. 그걸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4x2와 2x4로 써야 되는 잘했었네요. 2x4와 2x2 시스템을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요 밑에는 배치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온도 차이. 첫 번째는 이제 갭 템퍼러처, 센터와 엣지의 온도 차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하는데 2x2보다는 2x4가 훨씬 더 작게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에러 입장에서 볼 때도 훨씬 급속하게 수렴하고 더 작은 에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의 코스트 펑션이 코스트 펑션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에 가서 저게 수렴하려면 U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U 그룹 하나에 U를 표시한 건데 결국에 이렇게 수렴해 가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2x4 시스템이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한 모델을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도미난트한 앞부분 한 10개를 기준으로 레이셔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2x4 시스템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간에 템퍼러처 갭 입장에서나 트래킹 에러 입장에서 이 컨트롤러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시저가 스탠다드, 표준화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BMPC 컨트롤러가 이런 RTP 시스템을 대상으로 아주 좋은 실질적인 컨트롤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리드넌트 인풋을 사용한 것이 훨씬 수렴 속도 입장에서나 유니포머티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스템 컨디션이 더 향상되는 걸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그룹핑을 하거나 파워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